미국 중심으로 이 지금 같이 하는 나라들이 한다라는 거는 기술이 늦게 개발이 될 거고요. 모든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글로벌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략이 이 주변 국가들하고 더 협력을 더 강화해서 같이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걸 지금 제안하겠다. 오늘 모신 분은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 교수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시고 저도 별로 안 좋고 완전히 오늘 방송이 커피로 막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잘하려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죠. 네.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가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네. 뭐 이와 관련한 건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요? 보고서 보셨어요 혹시? 네? 이 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거기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영문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8일에 공개가 됐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고서가 되게 자세하게 이 4개 산업,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 여기에는 그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희토류, 그죠? 희토류, 그리고 의약품. 그래서 지금 이 4개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목표가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동맹국들하고 같이 독립적인 공급망 체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제 생각엔 아마 비슷하게 자국 내 공급망 전망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네. 왜냐면 이게 이제는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세계에서 이렇게 주로 가성비에 신경 쓰면서 밸류 체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사면 어디서 공장을 짓고 만들고, 그래서 물류가 해결이 됐으니까 글로벌 내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성비였단 말이에요. 효율성. 근데 앞으로는 이 바이든이 미국이 지금 스타트를 한 게 뭐냐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도 그렇고 각 국가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는 비용, 효율성, 이거보다는 공급망에 이제 안전 개념으로 두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국 내에다가는 적어도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이런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걸 전 세계 첫 스타트를 지금 뗐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걸 앞으로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한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이거예요. 중국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간재, 미들 스트림, 여기서 가장 힘이 센 거예요. 네, 그렇죠. 미들 스트림에서. 그래서 특히 배터리는 미국이 가장 취약한 거예요. 이 배터리가 지금 미국이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그것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같이 해서 배터리를 왜냐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2가지예요. 앞으로 태스크 포스를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국제 규범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촉발하는 이런 태스크 포스를 지금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개발금융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하겠다.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미국 같은, 우리가 보통 저개발 국가들에서 개발공사라든가 뭐 이런 개념을 들어봤지, 선진국에서 개발금융공사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망 탄력성.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그 산업을 키우겠다, 네, 그러니까 관여하겠다, 시장에. 그렇죠. 이제 중국식으로 가는 거죠. 사회주의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더 커져 버린 거죠. 중본과 중도에서 뭔가 기획하고 인프라를 깔고 투자하고 이런 데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 쓰이는 공구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망 교란 대책반을 만들겠다. 공구망 교란 대책반. 공구망을 교란하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망 취약성 점검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시로 공구망을 점검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래서 탄력성 있는 공구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핵심 요지고요. 중국을 제외한, 중국을 왕따시킨 글로벌 공구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지금 앞으로 또 6개 영역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영역이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6개 추가로 하겠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한국에서 이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부분, 네. 반도체 이런 네. 것들이 그쪽에 밸류 체인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미국의 어떤 성장에 기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거 역시 팽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이 들어갔다가 결국 미국 기업, 뭐 인텔이 반도체 들어가듯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어떤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부터는 저는 제 오피니언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오피니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기관에서 회의를 계속 해요. 그리고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저도 지금 몇 번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그 정부회의에. 그래서 한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가야 되냐. 저는 또 오피니언도 계속 쓰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정말 네. 중국을 왕따시킨 이런 중국만 쏙 빼고 글로벌에 이렇게 자기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기술연맹을 만들어서 단독적인 공무원 체험을 구축할 수 있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각 국가의 무역 데이터를 보면은 그 국가가 제일 강한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점검하죠? 우리가 취약한 게 뭐지?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이거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역 데이터를 보면은 그 국가가 가장 강한, 수출을 가장 잘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같은, 일본 같은 거는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런 제일 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강한 산업, 수출이 제일 많은 산업이 놀랍게도 반대로 수입 의존도가 또 제일 커요. 수입 의존도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동안 수십 년 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개인이거나 어떤 몇 개 나라가 이렇게 의지를 해서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이 몇십만 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라의 어떤 회사가 공급하고 뭐 이렇게 그거 이렇게 다 쪼개쪼개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의존도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미국이 정말로 자국 내에다가 자기가 만족하는 독립적인 공급망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이쿠어, 중국어로 덩위, 이쿠어, 여기 이쿠어로 하는 거죠. 이쿠어. 제가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 한국말로 뭐지? 한국에는 각기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사투리인가? 그냥 보통 우리 1 플러스 1 각기 2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냥 보통 1 플러스 1 어떻게 말해요? 1 플러스 1 이퀄 영어로 뭐 그냥 써요? 그냥 그 영어로 쓰죠. 그러니까 아니면 는 1 더하기 1은 뭐 이 는, 은이나 는. 오늘 알았어요. 는. 는 1 더하기 1은. 1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미국이 정말 단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내에 다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미국이 글로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이 나라가 시장으로서도 역할이 크고, 수입하는 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출하는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고 수입 많이 한다는 건 그 나라 글로벌 질서에서 경제적으로 할 때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국 내에다가 다 필요한 거 다 갖다 놨어. 그냥 수입도 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영향력이 찼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시장의 역할을 조금씩 이뤄갈 수 있다. 영향력을 이뤄간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자국내 하다 보면 이게 무역, 이게 금융 세계화, 무역 세계화 좋은 게 뭐냐면 글로벌의 인재를 쓰는 거예요. 자원도 글로벌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러면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기술 코스트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이런 손안에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제일 비싼 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미국 사람 제일 비싸. 세상에서 변호사도 제일 비싸고 회계사 제일 비싸고 다 비싸잖아. 노동자도 비싸고. 그러면 공공망을 미국 내에다 만들어서 수출한다 쳐도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용 상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첫째. 네. 근데 중국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베네핏이 뭐냐면 코스트를 확 다운시킨 거예요. 그냥 중국이 그 산업에 들어갔다 하면 그 산업의 물가가 점점 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기업이 생존을 둘째 치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싸게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과거 40년에 주로 금융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물가도 올라가지 않고 생산력도 확 올라간 이유가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 싼 물건을 수출했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낮추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우리가 말하는 필리핀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핀스 곡선 내용이 경제학에서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과 그 실업률 이거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업률 낮게 하려면 물가 상승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 중심의 선진국들은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필리핀스 곡선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물가도 지하하면서 실업률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베네핏을 받는데 만약에 중국을 배제해버리면 세계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더 빨리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기술 개발도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는 주로 노동밀집형에서 생산하는 역할만 했는데 고부가가치 쪽으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고부가가치에서 그게 부가가치 높으니까 비싼 것만 벌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생각해요. 이 고부가가치 쪽에 중국가 들어와서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그 고부가가치도 낮은 부가가치로 돼버리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먹고 살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너는 계속 거기서 살아라 이쪽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뭘 손댔다 이러면 다 물가가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지금 그 천당고도 종이 조각이 돼버리면 선진국 뭘 먹고 살아라는 거죠. 월급이 그리 높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글로벌 공급망 지금 점검한다고 하는데 내놓은 대안을 보면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중국에서 와서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중국에서 와서 중국에 좋은 말을 해주고 중국에 이거 저를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혹은 저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빼신다라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지금 같이 하는 나라들이 한다라는 거는 기술이 늦게 개발이 될 거고요. 모든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글로벌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미 특히 디지털 경제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구를 못 떠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위적인 거로 이렇게 막 떼내겠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후과는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전 세계 국민들이 높은 물가라는 이 후과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됐죠. 지금 됐죠. 미국의 CPI가 5%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지금 느낌이 없는데 5%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알아요?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네. 2007년, 좀 기억이 너무 똑똑해. 2007년 7월에 미국 물가가 5.6% 됐어요.
결국 2008년에 금융위기 왔어요. 근데 그 패턴이 너무 같아요, 지금하고. 어떻게 같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방송에 다루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2008년에 금융위기 와서, 네. 미국에서 Q1, Q2, Q3 하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 하다가,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갑자기 2011년 한 번 4번씩 올리면서 한 3%까지 갔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지금 0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게 그때 거품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더 큰 거품을 만들어지면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긴 얘기를 해주면 지금 돈을 죽게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양식, 식량품, 식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절광서 막 40%, 50%, 막 100%씩 올랐잖아요. 우리가 CPI를 보지 말고요. 일단 이런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위기가 전조가 뭔지 알아요? 원자재 가격 폭등이에요. 70년대 가장 큰 위기 왔잖아요. 70년대 초반에 석유 그렇죠. 위기. 그때 먼저 온 게 양식 가격,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러면서 그 석유가도 폭등하면서 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리건이 그때는 미국 금리가 20%까지 갔어요. 그래서 레이건이 장악하고 금리를 확 떨어뜨리고 작은 정부를 구행하면서 세금을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돈 안 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온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와갖고, 그 다음에 99년에 IT 버블이 터졌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IT에서 941생 살아난 거예요. 왜냐면 그때의 새로운 신성장 엔진을 미국 갖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구조조소 못했던 게 새로운 성장 ICT 업체들이 경제를 확 끌어올면서 미국이 잘 가다가 그러면서 그때 풀어졌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이 2008년에 터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2008년에 돈이 한 번 더 쏟아붓었고 이번에 또 더 너무나도 쏟아부어서 지금 이게 모든 그 식량, 원자재 이런 가격이고 그게 미국은 CPI가 이미 5%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앞에 3번의 위기하고 지금 먼저 원자재 가격 오르고 식량이 오르고 그 다음에 CPI가 오르고 그게 하고 지금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당당하건데 이게 꼭 정리가 안 되고 갈 수는 없어요, 경제가. 100%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금융위기 같은 게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시간 문제라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올려놓은 게 지금 미국 정부가 미국 연준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지금 요즘에 하는 거 보세요. 통화정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풀었다, 걷었다, 풀었다. 자기네들 지금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말은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홀리는 거,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거 한 사람씩 서로 다른 말 하잖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 뭐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후유라고 하는데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 일부러.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좀 모순이 온 거야. 돈을 풀려면 CPI 걱정이 나잖아요. 돈을 안 풀면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P를 통해서 돈을 걷었다 풀었다 해요. 레포 시장에서? 네, 레포 시장에서 계속 해요. 만약에 그게 두렵지 않으면 계속 돈 풀면 되지. 왜 이 RP를 하냐고. 레포를 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번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그 공매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되게 지금 기억하기 힘든데 그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 사람이 6월 10일인가 18일인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공매도를 친다고. 근데 어느 주식을 쳤냐면 테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언론 가격도 다 치는 거예요. 엄청 언론 ICT 기업들을.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온 겁니다. 그때 금융위기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공매도 먼저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물가 안정 역할을 해줬는데 자체 생산. 근데 사실 자체도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엄청 높은데 자, 그냥 중국을 빼고 쟤네끼리 한다 이 말은 물가가 고행진한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긴 우리가 왜냐면 중국의 공급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유럽 특징이 뭐예요? 다 인력이 엄청 높잖아요. 인건비가 높은 이 사람들 자체내 공급망을 만든다? 지금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든다 칩시다.
자체 밸류체인을 만든다 이건 오케이가 되는데 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그것도 역시 사실인 것 거기다 같아요. 대가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돈을 엄청 풀어서 달러가 엄청 나와서 이미 지금 식량품이나 식품이나 원자재나 뭐 난리치게 올라갔는데 주가를 갖다가 공황행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이 가격 안정효과인데 중국을 빼고 쟤네끼리 하겠다 이 말은 붙는 불에 키즈를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을 뭐 전기차 보조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저는 사실 갈 수밖에 없어 갔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다 투자 결정들 했죠. 갔는데 대가는 그 생산 가격이에요. 단가. 그러니까 생산 단가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 대가예요. 거기에서 어느 뭐 베네핏이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베네핏보다 그런 게 더 크다. 대가가 더 클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피니언 쓴 건데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하나. 중국이 유엔의 그 HS 코드라고 있어요. 산업들을 다 코드로 분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유엔이 구분한 이 산업 분류 있죠. 모든 분류를 다 유일하게 구비한 나라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자체가 이미 산업 체인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국가고요. 거기 분류한 모든 산업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국은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문제일 뿐이지 막아놔서 오는 그런 거는 어쨌든 큰 나라니까 내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문제는 생략할게 일단 그 부분만 포인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2% 줄어들면 전 세계 45개 주요 수출국이 있어요. 주로 선진국이에요. 네. 이 45개 주요 국가 수출이 약 460억 달러가 감소가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및 중국의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2% 안 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및 중국의 대만이고요. 45개 주요 수출 460억 달러가 원화로 46조 달러가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공급망 위치는 미들스트림이에요. 중간재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 역할을 베트남이라든가 인도가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단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원이에요. 단시간이란 거는 앞으로 3년 뭐 이런 시간 더 짧으면 1년, 3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도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안 됐다는 말하면 물류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갔다가 후회를 하거든요. 물건은 싸게 만드는데 월급이 낮으니까 그 물류 비용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물류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려운 거예요.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베트남은 왜 어렵냐면 베트남은 지금은 싸요 인력이. 근데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한 그렇죠. 9천 몇만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린이와 노인을 빼면은 왜냐면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됩니다. 29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을 치고 한 9천만 중에서 한 7천만이 일한다고 칩시다. 7천만. 근데 그 7천만이면 500대 기업이 다 베트남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7천만 노동력이 순식간에 월급이 있잖아요. 중국 서부 지역을 확 띄워놓습니다. 몇 년이 안 돼서. 왜냐면 중국도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냐면 4년 만에 중국은 그 농민국이라서 매국명이거든요. 그렇죠. 매국명인데 4년 만에 월급이 확 돼버렸거든요. 매년마다 19% 20%씩 올랐어요. 근데 저기는 7천만 인구가 4년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보기 1년, 2년이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중국 코스트보다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 그렇다면 네. 어쨌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체 밸류체인, 그러니까 자체 어떤 패권 전쟁에서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동맹국 간의 강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하는. 중국은 그럼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중국도 자체 공급망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아, 점검? 그래서 제가 그 오피니언 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수입하는 모든 중간재 부품이 얼마냐면 3,285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한 지금 600개 좀 넘어요. 이 600개 넘는 품목이 의존도가 가장 취약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 점검하고요. 그 중에서 62개가 가장 취약해요. 또 62개. 또 더 취약한 거는 한 35개. 특히 취약한 거는 그러니까 한 자체 7개. 밸류체인망이. 네, 일단 점검한 결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갖다가 다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특히 취약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미국처럼 미국이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보고서를. 공개를 안 하고 지금 다 보고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먹을 조이는 기술들을 지금 빠른 시간에 국산화 성공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수입하지 않아도 네.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지금 자국 보호주의를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이럴 때 중국은 더 개방주의, 더 다원주의, 다자주의, 무역주의를 해서 오히려 세계 각 나라들하고 무역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니언이 뭐냐면 이 보고서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공급망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판단 내린 거예요. 이 보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그래서 미국의 이 보고서를 보면서 네, 오히려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더 개방하고 더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 거의 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뭐 느꼈냐면 앞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시아 국가들 간의 자동차 산업은 독립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게 뭐냐면 미래에는 자율자동차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기반의, 그렇죠. IoT 기반의.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리는 그림은 적어도 자동차 산업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 일본, 왜냐면 중국은 시장이 있고 한국은 기술이 있고 일본도 배터리 뭐 이런 기술이 있고 하니까 시장 기술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략이 이 주변 국가들하고 더 협력을 더 강화해서 같이 공급망을 만들자라는 걸 지금 제안하겠다는. 그래서 한국은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왜냐면 미국에 서는 거는 마음이 편해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미래에 있어서 중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럴 때 미래 산업에서의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거니 협력하고 또 이런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고 이런 게 지금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둘 중에 어렵지가 하나를. 않아요. 자꾸 어렵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